네,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자리를 마침내 꿰찬 기업이죠. 중국 비아디가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위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를 키운 중국이 키운 비아디. 우리나라에는 인지도와 별개로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오늘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아디가 이제 멕시코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 중국이 자동차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미국 시장에 관한 진출을 할 엄두를 제대로 내지를 못했었거든요. 미국 시장의 진출 벽도 높은 데다가 또 보조금 혜택에서도 중국산 제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데 그동안에 주로 중국 시장 내부에만 집중해 왔던 비아디가 본격적으로 미주 대륙을 간다. 그러니까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보조금은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미주 대륙 전체에서 생산된 것은 보조금 혜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팔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요. 그동안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중국 내 수요를 충당하느라고 해외에 별 신경을 써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의 시장이 사실상 신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의 그 전기차를 교체하는 그런 수요 정도 외에는 신규로 창출될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중대한 시장 사정이 이래 변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기고 지금 일단 총 판매량에서 세계 1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2023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테슬라를 조금 이긴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2배 가까이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의 5분의 1, 5대 중 한 대는 비아디입니다. 특히 테슬라를 앞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테슬라 킬러가 비아디다. 머스크 잡는 왕 트럼프다. 비아디의 오너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예요. 많이 팔았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4.0으로서 비아디의 거의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점유율 상승폭인데요. 비아디의 상승폭이 다른 어떤 데보다도 상승폭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비아디가 해외에 생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지면 그동안 유럽 지역이나 일부 동남아 지역에 조그마한 생산 공장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멕시코에 공장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중국 시장에만 국한해 왔던 비아디가 크게는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엄청난 판도 변화라고 볼 수 있죠. 단순히 테슬라에 대한 도전이나 테슬라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어떤 자동차 시장의 판도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머스크가 비아디 차 보고 이게 전기차냐라고 혹평을 할 정도의 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 외신들도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이고 발행 부수 면에서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어서 2위인 신문이 뉴욕 타임즈인데요. 공신력이 가장 높죠. 이 뉴욕 타임즈가 비아디 특집을 최근에 우리나라의 음력 설대 특집을 다뤘는데요. 비아디의 놀라운 성장 전략, 또 비아디를 비웃는 자,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는 그런 논조로 했어요. 사실 중국에요. 그 스마트폰 만드는 샤오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샤오미 회사의 별명이 대륙의 실수예요. 너무 잘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잘 못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잘 만든다? 이게 이제 대륙의 실수거든요. 중국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당시에 또 하나 중국 언론이나 중국 SNS에 대륙의 코미디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닌다. 그게 바로 비하디라는 회사입니다. 또 비하디라는 회사 자체가 이름이 BYD 완전 영어 이름이죠. 그러니까 Beyond Your Dream, 당신의 꿈을 넘어서 미래의 꿈을 실현한다 이런 얘기인데 중국어 뜻도 그냥 비하디를 음력한 것으로 그냥 쓰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꿈만 꾸는 회사다. 그래서 중국의 황당한 꿈, 이 비하디였지 않습니까? 비하디가 전기차를 만들어 원래 저 전기차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부동산 회사에서 어떤 뭐 근무하던 왕참프가 앞으로 전기차가 좀 배터리가 될 것 같네 하다가 소형 배터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차까지 이루었는데 머스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얘가 전기차 맞아? 그리고요 비아디 회사 당시에 방문했던 그런 미국 언론들의 기록에 르포 기사에 보면 비아디 공장에 가봤더니 생산 시설은 아주 자그마하고 생산 시설이 10%라면 수리 센터가 90%다. 팔았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다 가지고 전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 정도로 대륙의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지금 비아디 비난하는 사람이 없죠. 자, 비아디가 몰고 자, 비아디가 드디어 중국을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뜬다. 이거 굉장히 주목할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도 좀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 게 비아디가 미국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도 옵니다. 근데 지금 상용차, 뭐 전기 버스나 뭐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팔고 있지만 조만간 국내 이제 전기 승용차 시장에도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대차도 긴장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비아디가 미국 시장, 유럽에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현대 기아차 지금 외국에서 전기차 파는 거에 성부수를 걸고 있는데 그것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인데 안방 시장에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아디 관계자들이 서울, 부산 인근에 부동산을 보러 다닌다는 그런 정보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왜 부동산을 보느냐? 자동차를 팔려면 AS센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소라든지 AS센터, 판매센터 이런 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에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팔겠다라는 하고 지금 허가 절차의 상위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비아디는 이미 우리 눈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바로 버스라든지 상용차 시장에. 예, 상용차 시장에는 우리가 모르고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것은 승용차. 일반 개인이 몰고 다니는 어떤 그 SUV는 물론이고 소형차 시장에 집중적으로 이제 뛰어들겠다 이러면은 그동안에 사실 한국은 차에 관한 한 현대차 이래로 한국 그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저희들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은 저희들 젊었을 때는요 차를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요. 외국노라고 그랬어요. 되게 한참 전 얘기 아니신가요, 박사님? 저희들 젊었을 때는 굉장히 최근입니다. 네. 지금도 저희들 친구들을 만나면 외제차를 타고 다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차에 관한 한 국산품에 대한 그 어떤 로얄티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그러나 비아디가 들어오면 비아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격이 쌉니다. 근데 이런 가격이 싸고 성능이 못지 않다면 한국 시장에 한국 자동차 시장, 자동차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산이 본격적으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확실히 쌀 텐데 뭐 안전이나 내구성, AS 문제는 또
봐야겠죠? 예, 지금 뉴욕 타임즈의 보도, 뉴욕 타임즈가 비아디를 칭찬한 보도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비아디는 왜 성장했느냐? 한마디로 첫 번째가 가격인데 가격 중에서도요. 뉴욕 타임스가 이번에 비아디의 성장 비결을 연구하기 위해서 비아디 차를 뜯어봤다고 그래요. 예, 해체를 해본 겁니다. 해체를 해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75%가 다 메이드 바이 비아디였다는 겁니다. 비아디가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 전기차 회사 중에 비아디는 배터리를 자기 거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비아디 배터리를 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비아디 배터리를 팔고 있다고요. 근데 전기차의 성분은,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결국 엔진 플러스 알파인 셈이죠. 엔진,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과 배터리 가격인데, 우리가 LFP 그 배터리라고 해서 가격을 낮춘 인산철 배터리. 배터리가 있죠? 인산철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한 데가 저기예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요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아직도 한국의 성능까지 따라왔느냐, 뭐 그까지는 아니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성능, 그리고 최근에 그 사고율 또 리콜 비율도 지금 테슬라에 거의 범접하는 수준이에요. 테슬라가 악화된 게 아니라 테슬라만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비아디가 테슬라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앞질러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데에는 싸고 품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데 대한 기대. 지금 CG에 나오는 컴퓨터 그래픽스는 왕촨푸가요. 성은 왕씨고 촨푸는 전할 전자, 푸는 복복자입니다. 복을 전한다 해서 왕촨푸 가는 곳에 복이 있을지언니, 이게 사실 광고 카피예요. 가는 데마다 좋은 기술을 통해서 그 해주겠다. 이 왕촨푸가 아버지 엄마가 조실 부모하고 사실상 고아로 컸어요. 근데 중난대학의 이 야금 금속학과, 우리로 말하면 금속학과입니다. 야금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술을 익혔는데 무슨 제품이든 뜯어보면 만들 수 있다. 본인이 지금 어록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왕촨푸가 크게 된 데는 바로 찰리 먼거가 있어요. 찰리 먼거에 투자를 받은 건가요? 예. 지금 워런 버핏은 원래 왕촨푸를 몰랐습니다. 찰리 먼거가, 그러니까 버핏의 선배죠. 찰리 먼거가 여러 번 만나보고 이 사람한테 미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2008년에 엄청난 금액을 워런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에서 투자합니다. 지금도 최대 주주가 버크셔 해소예요. 비아디가 잘 될수록 벅셔 해서웨이에도 당연히 수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비아디는 미국 진출하더라도 테슬라 너희만 미국 회사가 아니야. 우리 최대 주주도 미국인이야. 이것까지 지금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새 시장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녹록진 않죠. 말처럼 네. 쉽지는 않고, 한국 시장 진출도 한국에서의 중국 이미지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녹록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아디의 한국 진출이나 비아디의 미국 진출은 선택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현대 기아차도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제 상반기 안에 국내 전기 승용차 시장에도 비아디가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업계로도 좀 이어가 보죠. 최근 연일 전해드리는 AI 특수 소식인데요. 이런 특수에 크게 웃는 사람 중 한 명, 이 사람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인데요.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최근 몇 년간의 오명을 씻고 다시 마이다스의 손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후 AI 주도주로 급부상한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ARM 주가 상승폭을 보면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예, 한때 ARM을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 회사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회사의 주식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전 세계를 돌면서 ARM 좀 사주라. ARM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예요. 무려 지분의 9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의 최대 주주니까 ARM은 손정희의 팔이다. ARM이라는 게 팔이란 뜻이 아니고요. 컴퓨터 회사의 이름인데 저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설계를 위한 기본 판형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생태계의 제일 끝에 있는 게 이를테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 위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패블리스가 있거든요. 근데 패블리스가 설계를 할 때 그 기본 판형을 ARM으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설계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ARM이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해서 사실상 저 엔비디아에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쟁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의 우려가 있다 해서 못 팔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M&A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무산된 이유가 왜냐면요. 엔비디아가 패블리스 회사예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ARM은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의 갑인데 설계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데 두 회사가 합치면 슈퍼갑이 되겠네요. 그렇죠. 슈퍼갑이 되고 독점이 되는 거죠. 퀄컴이라든지 또 다른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은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손정희 회장은 돈이 안 돌아갔던 거. 손정희 회장이 최근에 투자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해서 앵커님 말씀대로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는 그나마 좀 적다 이런 뜻이면 도산의 손. 손정희가 만지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돈을 ARM M&A를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처음에는 초기에는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ARA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사흘간 거의 2배로 올라버린 겁니다. 지난해 이제 9월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으니까 아직 뭐 반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았지만 특히 이게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설계하는데 ARM 거를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지금 열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무선을 통해서 연결한 건데 이제는 가전제품 하나하나 안에 AI가 다 들어가 있는 시대가 와요. 이를테면 삼성 갤럭시도 지금 AI 성능을 집어넣었다. 그다음에 PC에 퍼스널 컴퓨터에 AI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반도체 수요가 엄청난데 그렇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마다 설계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 설계의 기본 기술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쪽에서는 사실상 엔비디아가 주도주가 아니라 우리는 엔비디아의 서성이다. 우리가 주도주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주가가 대폭등을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일부에서는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거품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위험 요소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경쟁사라든지 뭐 사업 포트폴리오 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요. 경쟁은 ARM을 따라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압도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ARM이라는 회사는 B2B 회사라는 거죠. 그 B2C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 우리 삼성전자 같은 데는 자신이 만들고 일반 고객한테 파는데 ARM은 고객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퀄컴, 엔비디아, 인텔 뭐 이런 그야말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몇 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고객 포트폴리오가 매우 제한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또는 퀄컴 같은 곳에서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버리거나 ARM 걸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돼버리면 그러면 ARM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RM은 지금 아주 위세등등한 게요. AI가 나오면서 새로운 형태의 설계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때마다 ARM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올트만이 공장 열 몇 개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경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그 원천 기술은 우리 거야. 그리고 그 회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를 안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하는데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내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 오르면 반드시 조정을 받기 때문에 회사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주식 관리는 또 다른 어떤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굉장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지만요. 지금 뭐 뛰어드시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명암을 함께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또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